1978년 이후 한국은 빠르게 변화했고 1980년대 초반의 서울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기로 가득한 도시였다. 그해 11월 마포구의 큰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일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윤지는 몇 달 전부터 산모관리실에서 특별 관찰 대상이 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은 임신이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고 주기적인 검사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 병원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고 그저 더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다. 윤지와 남편 민재는 그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제 날짜를 기다렸다. 11월의 어느 새벽, 겨울 초입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병원 안은 특유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담당 의료진은 윤지의 임신 경과를 검토하며 이번 출산이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산모와 태아의 상태는 큰 위험 없이 출산을 진행해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 생명이 모두의 고정관념을 흔들 만큼 독특한 모습으로 태어나리라는 점이었다. 새벽 시간대라 병원은 비교적 조용했고 출산실 주변에는 필요한 인력만 배치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의료진이 분주하게 준비를 마치자 윤지의 출산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누구도 특별한 변수를 예상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첫 울음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방 안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다. 아기는 울지 않았다. 의료진은 예상치 못한 침묵의 순간 당황했고 이내 아기의 외형을 확인한 사람들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이 번져나갔다. 아기의 머리카락은 정확히 두 색으로 나뉘어 있었고 한쪽은 눈에 띄게 밝은 흰색, 다른 한쪽은 깊고 짙은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 피부는 햇빛에 그을린 듯한 자연스러운 색을 지니고 있었고 눈을 뜨자마자 드러난 선명한 푸른빛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 눈빛은 빛을 머금은 듯 비현실적으로 선명했고 그 조합은 한 사람의 외모라고는 쉽게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의료진은 먼저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고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아이의 외형적 특징이 워낙 특별했기에 기록 담당자는 즉시 의료문서 작성에 들어갔다. 이 병원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례였고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조합이었기 때문에 기초 사진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나 윤지와 민재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출산 소식은 빠르게 병원 내부로 퍼졌다. 한층 떨어진 신생아실 직원들까지 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의료진 사이에서는 학술적으로 매우 특별한 사례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언급도 이어졌다. 병원의 일부 인력은 그 독특함이 단순한 외형적 차원을 넘어 유전적 특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지와 민재에게 중요한 건 학술적 가치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 아이는 기다려온 소중한 딸이었고 다른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아기는 곧 혜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태어난 그날부터 세상은 그녀를 특별함으로 바라보았지만 윤지와 민재에게 혜은은 그저 처음 품에 안은 날부터 사랑을 전하고 싶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날 병원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여러 이야기와 속삭임은 앞으로 혜은의 삶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한국 사회는 당시만 해도 다양성에 익숙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외형은 호기심과 부담을 함께 불러일으키곤 했다. 의료진은 부모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전달했다. 아이의 건강은 정상이지만 외형적 특징으로 인해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부담스러운 관심도 뒤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회적 눈초리가 예민한 시기였기에 의료진은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고 가족에게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윤지는 혜은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딸이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민재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그날 늦은 오후 병원 내부에서는 여러 의료진이 혜은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어떤 직원들은 호기심을 숨기지 못했고 몇몇은 사진을 남기거나 관련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와 민재는 조용히 아이를 지켜냈고
외부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혜은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혜은의 첫 하루는 그렇게 수많은 시선과 감정이 뒤섞인 채 지나갔다. 태어나자마자 특별함을 짊어진 아기였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긴 여정을 살아낼 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었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한복판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난 한 신생아가 남길 흔적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을 기점으로 혜은의 인생은 이미 조용하지만 거대한 울림을 품기 시작하고 있었다. 혜은이 집으로 돌아온 뒤의 시간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부모의 걱정과 기대가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인천의 한 주거 지역에서 시작된 혜은의 어린 시절은 많은 가족이 겪는 평범한 육아 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부모는 가능한 한 일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려 했지만 혜은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다양한 시선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가족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심스럽지만 놀라운 반응을 숨기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고 유아기 단계에 접어들자 혜은은 어느새 주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그 관심은 온전한 애정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도 있었지만 다소 과한 시선도 존재했다. 특히 이웃들은 혜은을 볼 때마다 다양한 감정을 드러냈고 어떤 이들은 혜은의 존재를 신기한 일처럼 다루기도 했다. 부모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에 가능한 한 혜은이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그 당시에도 변화의 속도가 빨랐지만 외모나 특징이 눈에 띄는 사람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아이들끼리 모여 노는 자리에서는 더 직접적이었다. 혜은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본능적인 호기심이 먼저였다. 일부 아이들은 그저 예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아이들은 왜 머리색이 두 가지인지 물었다. 그 질문은 순수했지만 반복될수록 혜은에게는 무게가 쌓였다. 3살이 지나고 4살이 되면서 혜은은 점점 더 자신의 존재가 주변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혜은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보통과 다른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모는 이를 알아채고 매일 밤 혜은과 시간을 보내며 어떤 시선과 말이 있어도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느끼게 해주려 했다. 이런 대화는 혜은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바깥 세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단체 사진을 찍던 날, 혜은은 사진 속에서도 가장 먼저 시선을 잡아 끌었다. 부모는 사진을 보며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 딸이 그저 자신의 모습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인데 사회는 이미 작은 아이에게 특별함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특별함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게를 지닌 단어이기도 했다. 초등학교 입학은 가족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학구열이 높은 지역의 학교였기에 부모는 아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 실제로 입학 후 첫 학기 동안 주변 친구들은 혜은을 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어떤 아이들은 혜은 옆에 앉아 있으려 했지만 일부 아이들은 혜은의 외모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하며 관심을 과하게 표현했다. 교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상황을 관리하려 했지만 아이들이 보여주는 순수한 호기심과 무심한 말은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 혜은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감정을 점점 확실하게 인지했다. 학교에서는 늘 누군가가 머리색을 이야기하거나 눈동자의 색을 신기해하며 가까이 들여다보려 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조차 혜은의 외모를 이야기의 중심에 두곤 했다. 혜은이 바라던 건 그저 또래들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주변에서는 혜은의 하루가 특별한 이야기로 재구성되곤 했다. 어느 날 가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혜은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부모는 아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지만 혜은이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렸다.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꺼낸 혜은은 학교에서 특정한 표현을 들었다고 했다. 모르는 아이가 자신의 머리를 보며 반으로 갈라진 것 같다고 말했고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부모는 혜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아이에게는 어떤 말이든 조심스럽게 건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언급은 흔하고 때로는 가볍게 던져지지만 성장하는 아이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었다. 부모는 혜은에게 자신의 존재가 결코 특별한 부담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려 했다. 아이의 독특함이 특별함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혜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이 자라기 시작했다. 혜은은 자신이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왜 자신만 그런 질문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다른 아이들은 단순히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혜은은 자신의 외모가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부모에게 위로를 듣는 날도 많았지만 혜은은 점점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단순한 유전적 특성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혜은은 자신의 삶이 평범한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언젠가 부모는 혜은이 조금 더 자라면 세상과 당당히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고 예상보다 더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혜은은 여전히 어린아이였지만 이미 자신의 모습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혜은은 매일 자신을 둘러싼 질문들 사이에서 성장했고 그 질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한 형태로 다가왔다. 하지만 혜은은 자신의 삶을 향한 작은 의지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부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언젠가는 혜은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혜은의 유년기는 그렇게 다양한 시선과 감정이 얽힌 채로 흐르고 있었다.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 속에서 자랐지만 바깥 세상은 늘 혜은에게 질문을 던졌고 혜은은 그 질문 속에서 스스로를 찾아가고 있었다. 혜은이 17이 되던 해, 인천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쌓여 있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적응하던 시기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혜은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보이는지 더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그 사실은 때때로 마음 깊은 곳을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무게를 털어내려는 노력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지역 예술 관련 활동을 하던 지혜는 지인을 통해 혜은이라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양한 외모와 정체성을 기록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지혜는 혜은에 대해 들은 순간 마음 한쪽이 강하게 반응했다. 단순히 외모의 독특함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겪었을지도 모를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기록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두세 번의 과정을 거쳐 결국 혜은의 어머니 윤지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윤지는 처음에는 낯선 제안이 부담스러웠다. 혜은이 그동안 받아온 관심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관심도 분명 있었지만 대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과도한 호기심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외부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지혜는 혜은을 단순히 특별한 사례로 다루려는 의도가 없음을 차분하게 설명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도 좋다는 뜻을 전했다. 며칠 동안 가족들은 고민을 거듭했다. 혜은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처음에는 망설임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 늘 타인의 시선 속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그 시선이 진심과 존중에서 비롯된다면 한 번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혜은은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촬영 당일은 지혜의 작은 작업실에서 진행되었다. 전문 장비도 많지 않았고 복잡한 설정이나 특별한 연출도 없었다. 지혜가 원했던 것은 어떤 인위적인 꾸밈도 아닌 혜은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였다. 혜은은 긴장했지만 그동안 늘 다른 사람들의 기준 안에서만 평가받았던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누구의 기대도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힘을 주었다. 촬영이 시작되자 지혜는 혜은에게 특정한 표정이나 포즈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의 느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담기기를 기대했다. 혜은은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사진 한 장에 담기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혜은의 오랜 시간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특징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갔다. 촬영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고 지혜는 혜은에게 최종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혜은은 그동안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오던 시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다.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쏟아졌던 호기심과 무심한 말들이 그 사진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린 듯 했다. 사진 속의 본인은 누군가의 기준에서 벗어나 단 하나의 존재로 서 있었고 그 자체로 충분했다. 혜은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지혜는 작은 온라인 전시회를 열며 사진 몇 장을 조용히 업로드했다. 작가의 지인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주로 보는 플랫폼이었고 특별히 홍보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업로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진은 예상치 못하게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가 자신의 SNS에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사진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예술 관련 계정뿐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와 개인 SNS 계정에서도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48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혜은의 사진은 여러 언론 기사에 언급되었고 해외에서까지 관심을 보이는 계정들이 나타났다. 일부는 혜은의 외모를 두고 유전적 가능성을 분석하려는 논의까지 이어갔고 어떤 사람은 합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이든 간에 모두가 의견을 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혜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정작 본인은 이 상황을 믿기 어려웠다. 인터넷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혜은은 자신의 얼굴이 허락 없이 소비되고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가족의 휴대전화는 연이어 울렸고 지혜의 메시지함 역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졌다. 혜은은 급격한 노출 속에서 혼란을 느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의 사실이 뚜렷해졌다. 그 사진은 자신이 선택했던 첫 기록이었다는 점이었다. 어떤 이는 아름답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혜은의 눈에 중요한 것은 그 평가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세상 앞에 서기로 선택한 그 순간이 의미 있었다. 인천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아오던 자신이 스스로를 감추던 시간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이 혜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시끌벅적한 반응이 이어지는 동안 혜은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상의 시선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믿음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공존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혜은의 삶을 바꿀 더 큰 변화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혜은의 사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인천의 집 앞에는 작은 노란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발신인도 없었고 최근 발송된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색을 띠고 있었고 표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다. 윤지는 특별한 물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가져왔다.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한 우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갓 태어난 신생아가 금속성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은 새하얗고 반은 검은색이었다. 무엇보다 눈동자의 색까지 선명하게 드러난 모습은 혜은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가족들은 이 사진을 처음 보았다. 병원에서 제공한 출생 기록 어디에도 없었고 집에서 보관해온 사진첩에도 없었던 자료였다. 윤지는 남편 민재를 바라보며 왜 이런 사진이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순간 윤지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울렸다.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메시지는 짧고 단순했다. 혜은의 출생에 대해 부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진과 메시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가족은 서로 말을 잇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고 시간을 두고 겨우 마음을 추스른 윤지는 혜은에게 천천히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꼈다.
혜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의 표정은 평소와 크게 달라 있었다. 혜은은 방 안의 분위기만으로도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느꼈다. 윤지는 봉투와 사진을 조심스럽게 건네며 누군가 집 앞으로 두고 간 것이라고 말했고, 혜은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진 속 아기는 자신과 완전히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혜은은 사진을 손에 든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출생 당일 있었던 사실을 부모가 모두 알려준 것이 아니며 혜은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메시지의 문장은 짧았지만 무게는 컸다. 부모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혜은은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했고 태어난 순간부터 이어진 의문이 더 깊어진 느낌이었다. 혜은은 결국 부모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윤지는 말을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출생 당일 의료진은 2개의 심장 박동을 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의료진은 쌍둥이 가능성을 말했지만 출산이 진행되던 중 한쪽 박동이 약해졌고 결국 두 번째 아이는 태어난 직후 숨을 쉬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윤지는 설명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당시 윤지는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였고 자세한 확인을 할 힘이 없었다고 했다. 혜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에게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존재가 태어난 직후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 윤지는 그날 상황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지만 출산 직후의 혼란과 충격 속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병원은 절차상 필요한 기록이라며 사진을 몇 장 남긴다고 했고 그 이후 아무런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사진을 보내며 부모가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혜은은 부모의 고통도 이해했지만 자신이 모른 채 살아온 진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깊은 상처처럼 다가왔다. 혜은은 부모가 숨겼다는 것보다 태어난 순간부터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혜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진 속 신생아는 분명 자신과 닮아 있었다. 머리카락의 색, 눈의 느낌, 전체적인 외형까지도. 단순히 기록용 사진이라 보기엔 너무도 생생했고 출생 당시 기록과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사진을 보냈는지, 왜 혜은이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 새벽 무렵, 혜은의 휴대전화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태어난 두 번째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혜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생존해 있었다는 주장. 그것은 충격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혼란이었다. 부모에게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혜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거짓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혜은은 오랫동안 자신의 삶 어딘가에 설명되지 않는 빈자리가 존재한다고 느껴왔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마음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사진, 메시지, 부모의 고백, 그리고 새로 드러난 주장까지. 모든 것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혜은의 출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조각이 남아 있었고 그 조각은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거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혜은은 슬픔과 두려움, 혼란과 기대가 뒤섞인 상태로 새벽을 맞았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듯 했다. 어디선가 자신과 같은 시간을 시작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혜은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이제 혜은은 선택을 해야 했다. 더 이상 모른 척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혜은은 천천히 마음속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삶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혜은은 새벽 내내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부모의 고백과 봉투 속 사진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벅차올랐는데
마지막으로 도착한 메시지가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두 번째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주장.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분명 혜은의 출생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고 사진까지 보낼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쥐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지만 혜은은 제대로 눈을 붙이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윤지와 민재는 딸의 불안한 기색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상태를 살폈지만 혜은의 마음속에서 이미 어떤 감정들이 스스로의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혼란스럽고 버거웠지만 그 안에 묘한 직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만약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태어난 날 세상을 떠났다고 들은 존재가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두렵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울림을 만들고 있었다. 부모에게는 다시 메시지 내용을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혜은은 망설였다. 부모가 이미 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지는 태어난 날의 충격을 여전히 잊지 못한 듯했고 민재 역시 사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자이의 생존 가능성을 부모에게 다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혜은은 넌지시 메시지가 다시 왔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윤지와 민재는 긴장된 표정으로 내용을 들었고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부모에게도 이 메시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윤지는 출산 당시의 혼란 속에서도 둘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재 역시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그 주장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하지만 혜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이 오랜 시간 느껴왔던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를 누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혜은의 감정까지 정확히 짚어내는 듯한 문장을 보내고 있었고 그 말들은 자신이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갈 무렵 혜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 메시지는 더 구체적이었다. 혜은이 알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있으며 그것이 혜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경고 같은 문장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병원 예탱정동 3B에서 만나자라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이 메시지를 본 순간 혜은의 마음은 요동쳤다. 제안은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회피할 수 없는 부름처럼 느껴졌다. 부모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놀랐고 혜은이 낯선 사람을 혼자 만나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혜은은 부모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감정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메시지가 단순한 위협이었다면 자신에게 실제 출생 사진을 보낼 이유도 없었고 그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발신자는 출생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혜은은 부모에게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모의 걱정은 당연했지만 그 걱정 뒤엔 딸을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윤지는 결국 마음을 다잡은 듯 조용히 숨을 고르며 혜은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당부했다. 민재 역시 이번 일은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가족이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혜은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진실에 다가갈 기회는 사라질 것 같았다. 부모의 동의나 반대와는 별개로 혜은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출생에 얽힌 비밀을 밝히는 일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의 비교도 아닌 세상의 시선도 아닌 스스로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걸음이라고 혜은은 믿고 있었다. 다음 날 혜은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부모는 계속 혜은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지만 혜은의 의지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전 시간이 가까워지자 부모는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메시지에 적힌 혼자 오라는 문장을 떠올리며 혜은은 단호히 혼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는 쉽지 않은 마음으로 딸을 보내야 했고 혜은은 이를 견디며 약속 장소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11시가 가까워졌다. 혜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나기에는 너무 많은 조각들이 자신을 이끌고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왜 혜은에게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혜은은 출생의 비밀을 외면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의 자신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오전, 혜은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혜은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옛 행정동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시설이었지만 의료 기록이 한때 이곳에 보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혜은은 문이 잠겨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미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둔 듯 가볍게 밀리며 열렸다. 익명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혜은은 마주해야 할 진실이 이 안에 있다고 믿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문 안쪽은 오래전의 시간을 그대로 머금고 있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혜은은 3B라고 적힌 작은 문을 찾았다. 번호표는 낡아 있었고 사람의 흔적이 오랜 시간 닿지 않은 듯했다. 문 앞에 선 순간 혜은은 다시 한번 깊게 숨을 고르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밀어 열었다. 방 안에는 중년을 넘어선 한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단정한 차림과 진지한 표정을 가진 그 여성은 혜은을 보자마자 오래 기다린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혜은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여성은 자신을 박 선생이라고 소개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은퇴한 상태였지만 한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생아 관련 전문 의료진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조용하게 밝혔다. 그리고 혜은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짧은 말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 선생은 혜은이 태어난 날에 대한 기록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다. 혜은이 태어난 날짜와 병원, 당시 담당 의료진의 구성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꺼내드는 말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혜은이 태어났을 당시 산부인과 내에 특별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 조사는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되어 있었고 특정한 유전적 특징을 가진 신생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했다. 혜은은 당황했지만 박 선생의 표정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혜은이 태어난 순간 의료진은 두 번째 아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출산 전 심장 박동이 2개 감지되었고 혜은 바로 뒤이어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처음에는 매우 약했고 호흡도 미약했지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박 선생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를 시도하려 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내부 연구팀이 갑자기 출산실로 들어와 두 번째 아이를 데려갔다. 이유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고 그들은 이 아이가 연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일반 의료 절차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이송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박 선생이 이를 막기에는 권한도 힘도 부족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오랫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당시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시도했지만 병원 측은 그녀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그날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묻혀버렸다. 결국 박 선생은 병원에서 밀려나듯 떠나게 되었고 이후로는 의료 현장을 떠나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혜은에게 봉투를 보낸 이유도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변했고 정보를 드러내기 어려웠던 시대는 지나갔다. 하지만 본인에게 남아있는 자료는 몇 장의 사진과 일부 비공식 기록뿐이었다.
그 중에는 두 번째 아이의 생존 여부를 추적하려 했던 흔적도 남아 있었다. 혜은이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그녀는 오래 묻어둔 사실을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혜은과 동일하게 두 가지 색이 뚜렷했고 눈동자는 깊은 푸른빛을 품고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성장한 모습에서도 혜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혈연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동일성이었다. 그 사진 속 사람의 이름은 나름이었다고 박 선생은 전했다. 아름은 태어난 뒤 기록상 고아로 분류되었고 특정 연구기관의 보호 대상이라는 신분으로 자라났다는 정보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된 뒤에는 기록이 불규칙해졌고 최근 몇 년간의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 인근이었지만 이후 행방은 불분명하다고 했다. 혜은은 사진을 보며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마음속을 뒤섞고 있었지만 가장 강하게 자리 잡은 건 한 가지 사실이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 자신의 시작과 같은 순간을 공유한 존재가 살아있다는 가능성이 선명해졌다는 점이었다. 박 선생은 혜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이미 전달했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혜은에게 달려있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다. 아름은 혜은과 함께 태어난 생명이며 혜은이 그녀를 찾으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길은 분명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혜은은 고개를 들고 박 선생을 바라보았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녀의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녀의 다음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었다. 아름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어져 온 삶의 빈자리를 향한 깊은 부름처럼 느껴졌다. 이제 혜은은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고 느꼈다. 스스로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아름의 존재를 확인해야 했다. 박 선생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너무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혜은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음속에서 굳게 정리하고 있었다. 혜은은 방을 나서며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단순한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명해줄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이제 혜은이 향해야 할 길은 명확했다. 아름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혜은은 건물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아름의 존재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운 실체로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출생의 순간부터 함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서로를 알지 못한 두 사람. 그중 한 명인 자신은 가족의 사랑 안에서 자라왔고 다른 한 명은 정체를 숨긴 채 연구 자료처럼 다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혜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 무게는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강한 연결감이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 만남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혜은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생각을 반복했다. 부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전해야 할지 정리하려 해도 쉽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려 했던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은 기쁨과 충격이 동시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자신이 손에 쥔 아름의 사진과 박 선생이 말해준 모든 것이 부모에게도 필요한 진실이라고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 윤지와 민재는 이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혜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딸이 혼자 낯선 곳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동안 자신들이 숨겨왔던 출생의 이야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건 아닌지 두 사람 모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혜은은 부모 앞에 앉아 조용히 사진을 꺼냈다. 아름의 사진은 오래전 기록물처럼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은 너무도 선명했다. 사진을 본 순간 윤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문을 잃었다. 민재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의 말을 찾지 못했다.
혜은은 천천히 박 선생에게 들은 사실을 전했다. 두 번째 아이가 살아있었고 연구기관에 의해 분리되었으며 고아로 등록되어 성장했다는 내용. 부모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표정은 충격에서 슬픔으로 그리고 미처 지켜주지 못한 존재에 대한 미안함으로 변해갔다. 윤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알지 못한 사이에 또 다른 딸이 빼앗겨 버렸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민재 역시 마음을 붙잡기 어려운 듯했지만 혜은이 보여준 사진과 설명을 부정할 수 없었다. 혜은은 부모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 순간 혜은은 처음으로 부모에게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다. 아름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 여정이 이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이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붙잡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부모는 처음에는 걱정부터 앞섰다. 과연 이런 정보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또다시 누구로부터 상처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혹시 잘못된 단서 때문에 딸의 마음이 흔들릴까 염려했다. 하지만 혜은의 결심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여러 시선과 질문 속에서 자신을 버티게 만든 힘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특별한 외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설명해줄 또 다른 한 부분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알 수 없는 감각이었다. 부모는 결국 혜은의 결심을 받아들였다. 딸의 삶은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할 시간이 되었고 그 성장에는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 윤지는 혜은의 손을 꼭 잡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해내자고 다짐했다. 민재 역시 그동안 숨겨진 고통과 책임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눈을 감았지만 다시 뜬 눈에는 혜은을 향한 확신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혜은은 부모의 마음을 확인하자 깊은 안정감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가 생겼다. 사진 속 아름의 얼굴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조각이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혜은은 아름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과거 기록을 추적할 방법, 연구기관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아름이 남긴 단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들.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길을 선택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연구기관과 관련된 문제는 예상보다 복잡할 수 있었고 아름의 현재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혜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모도 곧 혜은의 결심에 동참했다. 윤지는 여러 공공기관과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 과거 기록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민재 역시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족은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하며 혜은의 여정을 함께 걸을 준비를 갖춰갔다. 혜은은 잠들기 전 아름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아름은 낯선 사람이면서도 너무 익숙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얼굴은 닮아 있었고 태어난 날 같이 세상에 온 두 생명은 이제 서로를 찾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었다. 이제 혜은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특별한 외모에 대한 이야기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자신을 특별하게 만든 이유는 외형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의 생명을 둘로 나눈 듯한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시작을 다시 잇는 일이야말로 앞으로의 혜은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느껴졌다. 그 밤, 혜은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새로운 다짐을 마음에 새겼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름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자신 또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품었다. 혜은의 길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잃어버린 가족을 향한 진심의 발걸음이 되어 있었다. 그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혜은은 아름의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윤지와 민재가 동시에 일어섰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혜은이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사진을 내밀자 윤지는 입술을 떨며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을 떼지 못한 채 오래전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생명을 바라보는 것처럼 윤지는 사진 속 인물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민재 역시 깊게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르는 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말보다 침묵이 먼저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이해와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자리를 잡았다. 혜은은 박 선생에게 들은 모든 사실을 부모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아름이 태어난 즉시 연구기관으로 옮겨졌던 과정, 고아로 등록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안산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되었다는 정보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윤지의 눈은 끝내 젖었고 민재의 두 손은 힘없이 맞잡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부모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결국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런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 미안했고 혜은이 혼자 그 충격을 감당해야 했을 생각에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민재는 딸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것조차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이 자신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고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혜은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당시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제도 속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렇기에 혜은은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혜은은 부모에게 아름을 찾겠다는 결심을 분명하게 말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것이었고 그 선택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도 잃어버린 또 다른 한 사람의 존재를 되찾기 위해서도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였다. 윤지와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정은 단순히 혜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길이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부터 찾을지, 기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관에 문의해야 할지 하나씩 의견을 모아갔다. 복지센터, 고아원, 의료기록보관소, 그리고 과거 연구기관의 흔적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지만 세 사람은 그 여정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다음 날 아침, 혜은은 혼자서 아름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사진 속 아름은 낯선 사람임과 동시에 너무도 익숙했다. 혜은은 자신이 어린 시절 거울을 보며 느꼈던 이상한 빈자리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태어났지만 서로 모른 채 자라던 두 생명이 서로를 향해 보내던 무언의 기억이었다. 이후 몇 주 동안 혜은과 가족은 끊임없이 정보를 찾았다. 오래된 기록을 뒤지는 과정은 지치고 답답했지만 혜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 다른 기관으로 옮겨졌을 가능성, 기록이 일부 사라졌을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다. 오랜 세월 아동복지를 담당해온 한 직원은 혜은의 사연을 듣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겠다며 협력했고, 과거 연구 자료를 알고 있는 퇴직 공무원도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했다. 가족의 노력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의 성의를 함께 담아 점점 더 큰 울림을 만들어갔다. 어느 날, 민재는 오래전 폐쇄된 연구기관의 관계자 명단 일부를 찾았고 그 안에 기록된 몇몇 이름은 추가 조사를 통해 연결될 만한 단서로 이어졌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혜은은 그 작은 단서 하나에도 깊은 희망을 느꼈다. 누구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갔을지 모를 아름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혜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한 여정은 가족 각자의 마음속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윤지는 자신의 두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마음을 천천히 풀어냈고 민재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미안함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혜은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가는 과정 속에서 한층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혜은은 깨달았다. 아름을 찾는 일이 단순히 한 사람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태어나던 그날부터 이어져야 했던 삶의 흐름을 다시 잇기 위한 여정. 그 흐름은 언젠가 반드시 두 사람을 같은 자리로 이끌 것이라고 혜은은 믿고 있었다. 혜은은 사진 속 아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서로를 향한 길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젠가 두 사람을 다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줄 것이다. 혜은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잃어버린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 서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 의미로 채워지리라고 그 믿음은 혜은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 하나의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찾아가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 진실을 깨달은 순간 혜은의 여정은 온전한 의미로 완성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삶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어져 있는 온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배움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가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고 싶으시다면 어려운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신 뒤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느끼신 점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